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한겨레 신문 최승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국정원이 되살린 프락치 논란 준비했습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예요, 이 얘기가? 예, 그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입니다. 네.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조직 사건을 기획해왔고요. 그 과정에서 이 프락치를 활용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80년대 뉴스 아니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최근 뉴스였습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 된 얘기인데, 이 얘기가? 기사에서 이 문제로 지목된 조직은 이 국정원 경기지부 공안 2팀인데요. 네. 여기는 지난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요. 이른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을 맡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이 팀에서 프락치라고 할 수 있는 그 민간인 A씨, 이 과거 학생운동에 몸담았고 이후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A씨한테 많게는 한 달에 400만 원씩 주면서 함께 학생운동을 했던 이들이나 시민단체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A씨가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머니투데이예요. 국정원은 사찰 대상이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나 발언을 하면 이를 기록으로 남기라고 했고요. 네. 심지어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으면 A씨가 나서서 유도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이요. 혹시 이 보도에 대한 국정원 입장이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그 민간인 사찰 머니투데이는 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는 측면, 그 프레임에서 좀 주목을 해서 제목도 뽑고 보도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도 이 민간인 사찰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좀 해명을 했더라고요. 네. 이런 겁니다. 이번 사건의 주체는 국내 정보수집 부서가 아니라 대공수사부서였다. 그리고 또 A씨는 제보자 혹은 협조자였고 제보자를 통한 증거 수집은 일반적인 범죄 수사 방식이다. 따라서 이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사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국가보안법 혐의자에 대한 정당한 수사였고 정당한 적법한 증거 수집 행위였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해명을 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 프레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머니투데이 기사를 잘 봤는데 한 가지 아쉬움이 남는 거는 이 공안 사건 조작 시도, 공안 사건 조작 의혹 이라고 하는 측면을 좀 덜 주목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법률 개정이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아직 이관이 안 됐죠. 아직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같더라고요. 국정원 주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이 수사를 할 수 있다. 네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정보 수집 차원이었다. 해명을 간단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일반 정보 수집 부서가 아니라고 하는 해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언론사라든지 노동단체라든지 출입하는 IO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내 정보 담당관이라고 하는데 이런 IO들은 전부 다 폐지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공수사 합법적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 수사라는 거죠. 근데 아무튼 지금 앞서 이제 머니투데이 보도는 근데 뿌락지라고 표현하든 제보자라고 표현을 하든 이 사람이 국가보안법 위반 발언이나 행적이 없으면 자신이 유도하도록 했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이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좀 더 그 후속 보도가 나오고 후속 설명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다른 언론들도 많이 주목을 좀 해볼 만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노태우 아들 5.18 묘지 찾아 사죄입니다. 어제 화제가 됐었어요. 네.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이죠. 노재원 씨가 지난 23일 광주 5.18 묘지를 찾아 참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사실상 일으켰죠. 신군부 지도자의 직계 가족으로서는 처음입니다. 그러게요. 이번 참배는 또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뜻을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노재원 씨는 방명록에 진심으로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사죄드리며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이 방문 배경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것도 이제 관심사가 되는데 총선과 연결짓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노재원 씨가 정치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그동안 언론계 안팎에서 정치권 안팎에서 조금씩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인터넷 언론 한 곳에서 이 노재원 씨의 5.18 묘지 참배가 내년 총선 출마와 관계가 좀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던데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분석이 가능하다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 노재원 씨의 참배를 정치적 행보의 연장선상으로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다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노재원 씨의 총선 출마 전망은 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로는 노재원 씨의 이력,
1990년대 초반 그 박준규 국회의장 비서관으로 정치를 시작을 했고요. 아, 예. 그 94년도 당시 여당이었던 자민당에서 민자당? 예, 그렇죠. 민자당이었죠. 자민당은 일본입니다. 네. 예, 정정하겠습니다. 네. 대구 동구 지역위원장을 맡았었는데 이제 총선 출마를 준비를 했던 거였죠. 예,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면서 총선 출마 뜻은 이제 접었는데 그런 과거의 이력이 있고 정치 이력이 있군요.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대구 정세로 볼 때 그 대구 동구가 지금은 대구 동갑, 대구 동을로 이제 분구가 됐는데 동갑이 이제 정종섭 의원 지역구예요. 동을은 아마 유승민 의원 맞습니다. 지역구가 동을 아닌가요?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종섭 의원이 또 그 대구 동갑의 또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갑도 그렇고 동을도 그렇고 이 자유한국당 후보를 출마를 꿈꾸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약간의 공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정리를 하면 과거의 이력 때문에 이제 그런 해석이 나온다. 이 정도로만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이주민 건강보험 이대로 괜찮나 되겠습니다. 네. 예. 어제 청와대 앞에서 몇몇 시민단체가 이 문제를 두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지난 7월 건강보험 제도를 좀 개편을 했는데요. 그 덕분에 이제 이주민도 이 건강보험 혜택을 좀 더 폭넓게 누리게 됐습니다. 네. 다만 이제 보험료 부담이 늘어도 너무 많이 늘었다고 하는 게 문제인데요.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이를 차별로 규정하고 철폐해달라 이런 요구가 나왔습니다. 개정 내용을 짧게 소개해드리면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네. 그 대신 적어도 적어도입니다. 월 11만 3,050원의 보험료를 내라는 겁니다. 이게 최저액이 11만 3,050원. 그렇죠. 하한선입니다. 예. 이게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인데 이주민의 경우에는 소득이나 재산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가입자 월 평균 보험료를 내라 이런 식인 거죠. 이게 이제 법률 개정으로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그 법률 개정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그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죠. 네. 문재인 케어가 이제 대표적이었고요. 네. 아울러서 이제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줄여야 한다는 정부의 고민도 적지가 않았는데 그러게요. 이번 이주민 가입자 정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부의 애초 취지는 이제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없앤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취지는 좋은데 이제 현실성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게 이제 논란거리다. 일단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성진 한겨레 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